지난번에 우리가 숙제를 한번 했었고요. 하나씩 정리해. 자, 거기 258페이지 있거든요. 258페이지. 자, 문제 풀면서 개념들 조금 다듬어 볼 거고, 그리고 개념 설명은 요게 간략하게 끝나고 난 다음에 얘기를 한번 해드릴게. 우리가 이제 어떤 거를 조금 보셔야 되느냐면 기본적으로 조금 얘기를 해드릴게. 수열 같은 경우에 두 가지 종류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는 거야. 하나는 네임드, 등차, 등비. 오케이? 되니? 등차, 등비가 있어요. 자, 등차와 등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게 접근한다? 특징 위주로 접근하겠지? 맞아?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등차나 등비마다 가지는 고유한 성질들이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러면 그 특징 자체를 잡아가지고 특징으로 접근할 수도 있는 거야. 근데 때에 따라서는 이게 무조건 특징에 따라 풀릴 수 있는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 우리가 이제 특징들을 잘 정리를 했긴 하겠지만 안 되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 그냥 계산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크게 전략을 이렇게 짜셔야 됩니다. 접근을 하는데 등차나 등비 같은 경우에는 특징이 잡히느냐 잡히지 않느냐를 먼저 본다. 특징이 잡히지 않는다. 그러면 그냥 계산을 한다. 근데 대부분 문제는 저게 섞여서 나옵니다. 특징이 한 50, 계산이 한 50 그런 식으로 어느 정도 비율을 맞춰가지고 나오니까 두 가지를 이용해가지고 특징과 계산을 통해가지고 문제를 해결하시면 되는 거야. 이해됐죠? 자, 그러면 두 번째야. 이제 낯선 수열이야. 낯이 큰 거야. 맞지 이거? 너무 오래돼가지고 저 낯이 저건 아니잖아. 낯 맞지? 응, 맞지? 외국에 너무 오래 살다 와가지고 낯선 수열. 그래서 낯선 수열이 있어. 낯선 수열 같은 경우에는 자, 봐봐. 거의 대부분 요즘에 15분 문제거든. 고3들 같은 경우에 3월 달도 있을 거고 고3들 수능이나 이런 데 보면은 킬러형 문제들로 낯선 수열이 많이 등장을 해. 이게 이제 우리가 해결해야 될 당면 과제야. 그러면 낯선 수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게 접근을 하느냐 이게 제일 중요하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수열 파트에서 이거 하나만 가지고 가도 돼. 낯선 수열은 도대체 어떻게 접근을 할 것이냐 그 접근 방법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큰 줄기는 그거야. 생각을 해봐. 이제 전국에 있는 모든 고등학생 고3들을 대상으로 출제를 해. 그러면 그 출제를 했었을 때에 모든 학생들이 공감할 수밖에 없는 그 항의 생성 원리가 있을 거란 말이야. 아니? 그리고 그 생성 원리는 누구나 공감을 해야 돼. 공감 못하면 뭐 안 되니까 문제가 안 풀릴 거 아니야. 그 다음 두 번째, 그거를 바탕으로 만들어지는 수열은 당연히 뭐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렇지, 공감할 수밖에 없는 규칙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
그렇게 내지 않으면 문제가 풀리지가 않는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가장 좋은 마인드셋은 규칙성이 무조건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규칙성이 있는 거야.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뭐를 생각을 한다? 일단은 규칙이 있겠거니 하고 생각을 하는 거야. 얘가 제일 중요해요. 규칙 또는 질서를 파악하자. 그냥 그거야.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에 규칙 또는 질서를 우리가 어떻게 해준다? 파악하자라고 생각을 하고 들어가는 거야.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낯선 수열들 같은 경우에는 접근하는 방식이 조금 더 다양하게 있겠지만 한 줄기는 그래. 제일 처음에 뭐부터 하셔야 되는데 당연히 나열부터 하셔야 됩니다. 나열부터 하셔야 되는 거야. 나열을 하는 거야. 1도 대입하고 2도 대입하고 3도 대입하고 A1, A2, A3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면 이런 식으로 대입 나오겠지. A1도 나올 거고 A2도 나올 거고 A3도 나올 거고 A4도 나올 거고. 자, 이렇게 등등등 나올 거야. 근데 그거는 있어. 절대 첫 번째 항과 두 번째 항만 알고서는 뭐는 알 수가 없다? 질서를 절대 알 수가 없어요. 절대 알 수가 없어요. 최소한 4개에서 5개는 하셔야 돼. 왜냐? 생각을 한번 해봐봐. 자, 생각을 조금만 한번 해볼게. 납득 내가 시켜줄게. 만약에 1하고 그 다음 3이 나왔어. 제일 처음에 내가 뭔가 조작질을 해가지고 1하고 3 나왔어. 그 다음 누가 나올 거야? 모르지. 아니야? 그러면 1하고 3이 나왔으면 저 정도쯤 해보면은 5가 나올까? 아니면 9가 나올까? 아니면 또 다른 누가 나올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잖아. 맞지? 그래서 만약에 이 1하고 3이 나왔는데 꼭 이렇게 나오지는 않겠지만 그러면 5라는 게 나와. 5라는 게 내가 나왔어.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면 나열을 했지. 나열을 해가지고 나열을 하시는데 일단은 이제 두 번째 단계는 나열을 했어.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느냐 하면 규칙성을 일단은 파악을 하는 거야. 여기서 질서를 파악합니다 합시다. 이쪽 부분에서 질서를 파악합니다. 자, 어느 정도 선에서의 질서를 파악을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질서 어느 정도 파악해? 이씩 증가하네. 이씩 증가하네. 그러면 이씩 증가한다라는 걸 보시고 우리가 또 다시 뭘 할 수가 있느냐? 이씩 증가하니까 그 다음 항은 누굴 것인지 예상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맞지? 예상을 한단 말이지. 자, 예상을 할 거고 직접 계산을 통해서 확인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1, 3, 5 다음에 뭐가 나왔다. 확인을 해봤어. 확인했었을 때 7이 나왔어. 그럼 뭔데? 이건 그냥 등차 수열인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등차 수열이야. 그러면 그냥 쭉 밀고 나가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쭉 나갈 거다. 자, 간혹 가다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중간에 항이 바뀌면 어떻게 되나요? 어떻게 되겠어? 전국 단위로 봉기가 일어나겠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전국 단위로 봉기가 일어날 거라고. 저런 문제 내면 되냐고. 교과서에 규칙성을 파악해서 추론하라 그랬는데 나는 교과서의 원리에 따라서 공부를 했는데 학습을 했는데 중간에 저런 거 내면 어떡하냐고. 그렇게 되겠지. 절대 그렇게는 못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 그냥 가는 거야. 이해돼요? 그냥 교사형 지도서에서도 그렇게 나와 있어. 지도를 할 때 학생들이 규칙성을 파악해서 추론하게끔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바탕으로 내는 평가 문제들은 전부 다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다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그거를 감안을 하시고 이렇게 간다라는 얘기라고. 오케이? 다 됐니? 자, 한 가지 더 조금 더 세밀하게 정리를 조금 합시다. 우리가 나열을 할 때 그냥 막무가내로 막 나열하는 게 아니야. 당연히 그냥 단순한 값 1, 3, 5, 7 이렇게 나오면 값 이렇게 단순하게 나오면 그냥 저렇게 하겠지만 나열을 할 때 우리가 계산을 할 거고 그 계산에 대한 구조를 남기는 거야. 연산의 흔적을 남기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것도 뭘 할 수 있다? 규칙 질서를 파악하는데 많이 도움이 되니까.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값이 확 암산이 너무 빨리 되어가지고 막 펑 나온다 하더라도 그냥 그때는 잠시 느리게 간다라고 생각하시고 어떻게 한다? 여기에서 이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뭐 한다고? 연산 구조를 남기는 거야. 오케이? 됐니? 연산 구조를 남기시면 됩니다. 뭐 한다고? 연산 구조를 남기는 거야. 왜 남기는데? 이것 때문에. 질서를 파악하기 위해서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됐지? 질서를 파악하기 위해서 연산 구조를 남긴다 라는 거고. 자, 그러면 이제 가장 기본적인 틀은 내가 얘기를 해줬어. 일단은 나열하는 거야. 무조건 어떻게 되었었던지 나열하는 거야. 물론 시작을 저렇게 하는 경우도 거의 대부분이겠지만 나열을 해보아서 규칙이 파악되는지 안 파악되는지 그거를 한번 해보는 거야. 낯선 수열들은 원래 그렇게 접근을 하는 거야. 자, 그렇게 되는데 간혹 가다가 우리가 특이한 몇 개의 항들을 만나기도 해. 그러니까 연산을 남기는 것까지도 좋은데 이것도 고려를 해야 돼. 그러니까 내가 항상 얘기를 하잖아. 나는 뒤통수를 항상 맞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 항상 뒤통수를 맞을 거라고 생각을 해. 그래서 뒤통수를 열어놔. 그게 무슨 말이냐? 혹시나 내가 생각지 못한 돌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근데 돌발 상황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할 때 마주하는 거라. 아무 생각 없이 질서가 무조건 있을 거라고 생각해가지고 뛰겠는데 질서가 좀 내가 생각했던 거랑 어긋나는 경우가 있거든. 그게 언제냐? 갑자기 특이한 항들이 등장할 때가 있어. 특이한 항 몇 개들이 나오고 그 다음부터 질서가 나오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라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돌발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근데 그 돌발 상황도 커다란 범주로 보면은 하나의 질서 안에 들어가는 거야. 몇 개, 한두 개 정도는 특이항이 나오고 그 다음부터는 질서가 나오게끔 만들어진다 이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뭐를 나열을 할 때 무조건 규칙성이야. 거기에 너무 매몰되시면 항상 밸런스가 중요해. 물론 비중이 큰 건 맞긴 하지만 자, 어떻게? 여기에다가 뭐가 돌발 상황이 뭐가 생긴다? 특이항이 생긴다라는 것까지도 고려를 하시면서 나열하셔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특이항이 생길 수도 있다.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그것까지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이거 알겠지? 그럼 나열하는 거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더 이상 얘기할 게 없을 거라고 봐. 이게 다야. 뭐 많은 거 같지만 나열을 하잖아. 연산 구조를 남기잖아. 연산 구조를 남기면서 나열을 하는데 특이한 항들이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야. 오케이? 그러면 그거를 가지고 이제 몇 개를 나열하는데 최소한 4개입니다. 최소한 4개입니다. 항 자체를 최소한 4개 정도로 나열해 봐야 된다고. 5개, 6개 갈 수도 있긴 하겠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최소 4개는 하셔야 됩니다. 최소 4개의 항 정도는, 사항 정도는 나열을 했으면 해야지만 파악이 된다는 얘기야. 너무나 당연한 거야 어떻게 보면. 왜? 확인까지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니까. 오케이? 다 됐나요?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 봅시다. 이제 여기에서 나올 수 있는 형태들이 다양하거든. 여기서는 꽤나 많이 나와요. 지금처럼 등차 베이스로 나올 수도 있지만 어떻게도 갈 수가 있는데, 어떻게도 갈 수가 있느냐 하면 1, 3, 그 다음 뭐가 올 수가 있는데, 그래 딱 보는 거야. 1, 3이야? 등차인가? 20 증가하는 거? 아니야. 갑자기 어떻게 등장할 수 있는데 9 이렇게 등장하는 거야. 됐어? 이렇게 가가지고 1, 3, 9로 갔으니까 등비라고 예상을 하시고 그 다음 항 자체를 27인지 예상하시고 난 다음에 확인을 하시면 된다는 얘기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뭐도 나올 수 있어. 당연히 우리가 많이 배웠었던 등차, 등비도 나오긴 하겠지만 자, 뭐도 나올까? 이런 것들도 나와. 1, 4, 9. 그 다음 뭐가 나오겠어요? 그렇지, 그런 식으로 다 할 수 있다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 또 어떻게 더 나올 수 있어? 1, 1, 1, 3. 갑자기 또 1인 거야. 그 다음 3인 거야.
그럼 그 다음 뭐가 나오겠어요? 한번 해봐야 되겠지. 이때부터는 항의 개수가 좀 늘어난다 이 얘기야. 4개로는 뭔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1, 3, 그 다음 뭐 1, 3 이런 식으로 나온다라고 한다면 아 얘는 결국에는 뭘 가진다? 주기를 가지게 되는 하나의 수열이 되겠지. 1, 3, 1, 3, 1, 3 이렇게 가는 것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잘 살펴보시고 접근을 하시면 된다라는 얘기라고. 이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해당하는 내용. 그래서 나열을 한다, 질서를 파악한다, 그리고 예상한다, 확인까지 해본다, 그리고 종합적으로 조고를 총체적으로 봤었을 때 이제 뒤에 있는 항들을 문제를 풀어주시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다 됐나요? 자, 예를 들어서 일단 한번 봅시다. 우리가 137번 한번 볼게요. 자, 137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라고 나와 있어요? 거기 보시면 fx가 있어. 이 fx가 루트에 2x 더하기 2가 되겠고 여기가 더하기 3이 있거든. 문제 다 풀었을 거니까. 그러면 이렇게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데 an이라는 녀석이 있고 an에서 x축의 수직인 직선을 그어가지고 만나는 점을 bn이라고 뒀는데 자 여기가 뭐다? x 좌표가 n이니까 이렇게 잡혔다면 여기서부터 요만큼의 길이가 나올 건데 그 an과 bn의 길이보다 크지 않는 최대의 점수 그냥 가우스값 구하라는 얘기잖아.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an, bn이 얼마가 나옵니까? 해봤잖아. an, bn이 얼마가 나옵니까? 라고 한다면 여기다가 n을 집어넣는 거야. 루트에 2n 더하기 2야. 더하기 3이야. 자, 특히 고3들은 내가 뭔가 수열 파트에서 학습을 많이 해가지고 문제를 풀겠다 하면 한도 끝도 없어. 한도 끝도 없다고.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냥 이런 문제를 풀 때도 이거 처음 보는 문제다. 처음 보는 수열이다 라고 접근을 하시고 내가 전달해 드릴 수 있는 건 이거야. 규칙을 파악하거나 아니면 기타 다른 테크닉들을 이용해서 수열들의 구성을 찾아본다 이거야. 오케이? 됐니?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봤었을 때 이 녀석보다 크지 않은 뭐? 작거나 같은 정수인 거야. 맞지? 작거나 같은 정수니까 하나씩 해보면 되겠네. 이해돼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한번 해볼게. 자, 그러면 n에다가 2를 집어넣어. 어차피 계산을 해야 되거든. 그러면 루트에 그냥 2 더하기 2라고 적읍시다. 더하기 3이라고 합시다. 이거의 가우스 값이잖아. 됐니? 됐어? 그 다음 두 번째 보자고. n이 2가 되는 거고 루트에 더하기 3이 될 텐데 더하기 3은 어차피 계속 고정되게 3, 3, 3, 3 갈 수밖에 없거든. 그러면 그러니까 몇 개를 나열해 보시는데 여기에 안쪽에 이런 생각도 하셔야 돼. 내가 뭔가 써 내려갈 때 대입을 생각을 해도 상관이 없겠지만 지금은 계속 2씩 증가하는 거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4 더하기 2 뭐 그렇게 생각을 하셔도 되고 이제는 그냥 자 여기에서 일단은 뭐 6이라고 적어볼게요. 6이라고 적어볼게. 됐어? 뭐 4 더하기 2라고 적어도 되고 6이라고 적으셔도 되고 이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느냐 2 더하기 2가 있고 4 더하기 2가 있는 상황인데 결국에는 이게 점점 가게 될 거고 점점 계속 커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일단은 먼저 적어봐봐. 여기가 얼마가 되나? 2 더하기 2니까 그냥 제일 처음에는 5가 되겠죠. 오케이? 5가 됩니다. 5 됐어? 두 번째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여기 있는 녀석이 얼마쯤 되느냐 하면 4 더하기 2가 되니까 얘가 2점 얼마일만해? 맞지? 2점 얼마니까 계산해주면 여기도 5가 되겠네. 됐어요?
한 번 더 적게 되면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 루트에 6 더하기 2 그냥 2, 4, 2, 4, 6, 8 이렇게 가는 거니까 그냥 이렇게 적을게. 별로 질서에 영향을 안 주는 것 같아. 얘 같은 경우에는. 그 다음에 더하기 3이야. 여기 가우스 값을 딱 적는 거야. 얘 2점 얼마잖아. 맞지? 그러면 555 우리가 생각했었던 거랑 조금 다르긴 하지만 변화의 기점이 제곱수를 기준으로 변한다라는 거를 지금쯤 보면 어느 정도 알 수 있을 거란 말이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아, 제곱수 기준이구나. 오케이? 그래서 n이 이제 4가 되겠네. 맞아? 그럼 n이 4가 되면 뭐가 된다? 변하겠지. 이해돼요? n이 4가 되면은 여기가 10이 되면서 10 더하기 3이니까 그 가우스 값이 얼마가 된다? 그 가우스 값이 6이 될 거란 말이에요. 이거 됐니? 이렇게 찾아주시는 거야. 지금 보이시죠? 어떻게 했는지. 자, 그래서 이렇게 계속 가는데 봐봐. 그러면 어디에서 끊어야 될까? 그게 보여요? 12, 14, 15잖아. 그러니까 다시 보면 12, 14, 16이잖아. 그러면 n이 4일 때랑 5일 때가 10이고 6일 때가 14니까 그 값이 전부 다 누가 될 거다? 6이 될 거다. 맞지? 이거 됐어? 이해돼요? 그 다음에 한 번 더 적어보는 거야. n이 7인 거야. n이 7이 되면은 딱 넘어갑니다. 그래서 루트 16 더하기 그냥 바로 계산할게요. 루트 16 더하기 3의 가우스 값이 되는 거고 얘가 7이 되겠네. 그러면 다시 어떻게 가야 돼? 저기 있는 저 녀석 여기 제곱수를 기준으로 이씩 계속 증가하는데 자 지금은 4죠. 이거 전체가 4가 되잖아. 그럼 5가 되는 근처를 봐봐야 되는 거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 5가 되는 근처를 봐봐야 되니까 5 근처를 여기서 대입을 통해서 찾는 거야. 얼마 해주면 되는데? 12라고 해주면 되겠지. 이해되나요?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가다가 n이 얼마가 돼요? 12가 되면 12가 되는 거 아니지? 10이면 넘어서니까 11까지겠네. 그러면 11까지는 같은 질서가 그대로 유지되겠네. 이해되죠? 파악한 거 알지? 파악한 거예요. 이해돼요? n이 그 다음 뭐예요? 12부터 시작하는 거야. 12부터 시작해서 36이 기점이 될 거니까 12가 될 때는 당연히 한 칸 더 증가해서 8이 될 거란 말이야. 여기 같은 경우 여기 8이 되겠고 그러면 36이 돼야 되니까 여기가 17 오케이? 17이 되면 34니까 17 전에까지 n이 16까지 같은 일이 벌어질 거란 말이지. 이해돼? 이렇게 가겠네. 문제에서 원하는 게 뭔데? 아이씨 뭐야? 10까지네. 10까지네. 그러면 10까지니까 어디 있어? 여기서 끝나겠네. 여기서 끝나겠죠? 여기서 끝나요. 여기서 끝나는 거니까 몇 개 찾아봤어. 5가 몇 개 있다. 따라서 5라는 게 3개 있었어요. 됐어? 그 다음에 5라는 게 3개 있었고 6이라는 게 3개 있었어요. 그 다음 제일 마지막에 7이라는 게 몇 개 있었다? 7이라는 게 4개 있었다. 오케이? 이런 식으로 찾아내셔서 다 더해주시면 나온다고. 다 됐어? 자, 요렇게 정리를 조금 하시면 되는 거고 자, 이렇게 봅시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은 지난 시간 했었던 문제들 중에 151번 151번 보기 전에 이렇게 조금 정리를 할게요. 자, 여기다가 조금 적어줄게요.
여기다 조금 적어줄게. 다 똑같아. 자, 이제 어떤 생각을 조금 하셔야 되느냐면 조금 전처럼 이렇게 수식이 딱 구성을 본인이 직접 해야 되는 상황. 그러니까 문제를 보시고 문제가 크게 두 가지 형태가 있거든요. 하나는 점화 관계 자체가 그냥 바로 다이렉트로 딱 적혀 있는 경우도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 그냥 점화 관계가 있는 경우야. 자, 점화 관계가 있는 경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점화 관계가 바로 나오지 않고 점화 관계가 없는 경우야. 자, 있는 경우야. 점화 관계 자체가 있는 경우는 그냥 우리가 하듯이 이렇게 하시면 되고, 맞아? 점화 관계가 없는 경우는 우리가 어떻게 해줘야 되는데? 점화 관계 자체가 없는 경우는 일단은 먼저 뭐부터 하셔야 돼? 당연히 얘 같은 경우에 파악부터 먼저 하셔야 됩니다.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냥 이건 대충 읽고 그림 보고 하지 말고 꼼꼼히 다 따지는 연습들을 하셔야 돼. 그게 이제 훈련이 계속 되어야지만 나중에 그래도 시간 낭비 없이 어느 정도 파악을 할 수가 있으니까 파악하시는데 주안점을 두시는 거야. 오케이? 파악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파악을 하시고 그 파악된 항들, 그러니까 수열 자체가 나오게 되는 원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원리를 쭉 풀어 적을 거라고. 뭘 파악한다? 수열 생성 원리를 말이 안 되잖아. 이거 다 적어놨는데 말로 다 풀어놨고요. 말로 다 풀어놨고 심지어는 몇 번째 항이 누구고 그런 것들을 다 얘기를 해줄 거란 말이야. 혹시나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가 있으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 그래서 그렇게 다 풀어놨으니까 수열의 생성 원리를 당연히 파악을 하시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시간이 확보가 된다라면 점화 관계도 파악을 하시는 거야. 점화식도 작성하는 것도 나쁘진 않다 이 얘기야. 나머지는 끝이야. 점화식 단계가 끝나면은 뭔데? 그냥 수열이잖아. 우리가 했었던 저 단계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 그래서 저렇게 해주시면 되는 상황이고, 이거는 무조건 필수는 아닙니다. 이거는 선택입니다. 하셔도 되고 하시지 않으셔도 상관없고. 대체 점화 관계를 무조건 찾으라라는 문제는 거의 없을 거란 말이야. 점화식 자체를 찾으라 그런 얘기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해보시고 들어가시면 되는데, 자, 151번입니다. 자, 151번 같은 경우에는 보자고. n개의 바둑돌을 놓는 것이다. n개의 바둑돌을 놓는 것이다. 맞지? n개의 바둑돌을 놓는 거고, 여기서 보시면 어떻게 돼 있니? 자, 첫 번째 1행에는 검은 돌. 검은 돌을 이렇게 표시할게. 요게 검은 돌이야. 검은 돌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얀 돌은 그냥 이렇게 표시할게. 흰 돌이야. 흰 돌은 이렇게 표시할게요. 오케이? 자, 제 1행에는 검은 돌, 2행에는 흰 돌을 놓는다. 자, 2행에는 흰 돌을 놓는데 제일 위에 봐봐봐. n행에는 n개의 뭐가 있다? 바둑돌을 놓으니까 1행에는 한 개, 2행에는 두 개 이렇게 놓이겠네. 됐니? 이거 됐죠? 그 다음에 다부터 봅시다. 나부터 보면 좌우 대칭이야. 확인하시는 거야. 그거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쓰는 것처럼 파악을 하셔야 돼. 줄을 치든가 좌우 대칭이 돼야 돼. 무조건 좌우 대칭이 되면서, 그 다음에 검은 돌과 검은 돌 사이에는 흰 돌이 두 개 있어요. 검은 돌과 검은 돌 사이에는 무조건 흰 돌이 몇 개 있다? 두 개 있을 수밖에 없다 이 얘기야. 오케이? 다 됐니? 그 다음에 세 번째 봐봐. 흰 돌은 3개 이상 연속할 수 없다. 흰 돌은 또 3개 이상 될 수가 없다 이 얘기야. 그러면 3개 이상이 될 수 없으니까 최대 몇 개? 최대 2개다.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배열을 할 텐데 그 다음 단계를 배열을 하려고 딱 봤더니 자, 여기가 흰돌로 시작할 수 있을까 없을까? 아, 흰돌로 시작을 못 하겠네. 무조건 흰돌로 시작은 못 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흰돌로 시작하면 여기 흰돌로 끝나야 되고 흰이 되거나 맞지? 좌우대칭이 돼야 되니까 흰돌로 시작은 할 수 없고 검은 돌로 시작을 해야 돼. 검은 돌로 시작해야 되는데 좌우대칭이 되니까 여기 검은 돌이 될 수밖에 없겠지. 이해돼? 그 다음에 그 사이에는 몇 개 있어야 된다? 무조건 흰돌이 2개 있어야 되니까 이렇게 갈 수밖에 없겠네. 4개가 아니네. 3개네. Sorry. 아이씨, 3번째 주네. 자지 말고 들어가 봐봐. 하나씩 어떻게 파악하는지 보시라고. 자, 여기는 3개네요. 검은 돌 시작할 수 없는 건 알죠? 검은 돌 왜 시작할 수 없죠? 검은 돌로 시작하면 끝에 검은 돌로 끝나야 되겠지. 근데 검은 돌과 검은 돌 사이에 흰 돌은 무조건 몇 개 있어야 돼? 2개 있어야 돼. 그게 파악이 된 거야. 저게 된다 안 된다를 판단할 수 있는 게 파악을 한 거라고. 그래서 얘는 무조건 누구로 시작을 하느냐? 흰 돌로 시작을 해야 되고 끝도 흰 돌이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 좌우 대칭이기 때문에. 그래서 흰 돌로 시작해서 흰 돌로 끝나는데 중간에 흰 돌이 오겠어요? 검은 돌이 오겠어요? 당연히 검은 돌이 옵니다. 왜? 흰 돌은 3개 이상 연속해서 올 수 없으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 그러면 이렇게 됐어. 문제를 다 하나씩 파악을 한 겁니다. 자, 이제부터 좀 시작을 합시다. 그러면 여기 뭐 밑에다가 다 할 일이 내가 다 할 필요는 없잖아. 그래서 내가 적어볼게. 제 끝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디에 포인트를 둔다? 돌의 개수에 포인트를 두는 거야. 오케이? 돌의 개수에 포인트를 두는 거예요. 보세요. 자, 정말 나중에 또 뭐 어떡하려고 그래. 자, 할 때 이 아까운 시간이야 같이 쓰는 거라니까. 내가 얘기했지. 어차피 시간의 절대량은 똑같아. 그걸 어떻게 쓰느냐 문제라니까. 양질로 쓰시면 발전이 있을 거고, 응? 그게 아니면 발전이 없거나, 맞지? 아니면 뭐 더 낮아질 수도 있으니까 잘 보시라고. 자, 제일 처음에 한 개 있어. 오케이? 그다음 2번째 봅시다. 0개 있습니다. 3번째 몇 개 있는데? 한 개 있어요. 거기 다 나와 있잖아. 그 다음 어떻게 돼 있는데? 2개 있네. 됐어? 2개 있네. 1개 있네. 2개 있네. 자, 그 다음에 뭐가 있다? 3개 있습니다. 그 다음에 2개 있습니다. 그 다음에 3개 있습니다. 다 됐니? 자, 잘 들어봐 봐봐. 그러면 내가 규칙을 파악할 때 이런 생각도 조금 하셔야 돼. 잘 들어봐. 짝수 번째로 홀수 번째로 나누기도 합니다. 다시 그러면 이거를 경험적으로 습득을 하셔야 돼. 내가 모든 수열을 다룰 때 이게 지금 1, 2, 3 이렇게 증가하는 형태가 아니고 지금처럼 약간 뒤죽박죽인 형태, 비정형 형태가 되어 있으면 짝수로 잘라보거나 홀수로 잘라볼 수도 있어요. 또 어떻게도 잘라볼 수 있느냐면 그러면 짝수로 자른다는 얘기는 2개씩 뭔가 해본다는 얘기인데 이런 생각도 보는 거야. 나는 이걸 봤을 때 이게 보였거든. 나는 이게 보였어요. 3개씩 자르니까 101, 212, 323. 저렇게 가겠네. 그 다음부터 뭘 확인해 봐야 되는데 예상을 해보는 거야. 예상을 해보시고 확인을 해보셔야 되는데 얼마로? 4로 시작하는지만 확인해 보면 되겠지. 그 다음이 이해돼? 다 똑같아. 이해돼요? 자, 그리고 나서 확인을 해보시면은 우리가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검똥똥, 검흰흰, 검흰흰, 검흰흰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맞죠? 거기도 파악을 해봐. 검흰흰, 검흰흰 이걸 뚫어지게 왜 쳐다보는데 규칙을 파악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검흰님이니까 여기 같은 경우에는 누가 오느냐 하면 여기에는 제일